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최하는 기자입니다. 저희가 혹시 뭐 이런 자료는 생보사 2024년 성적표를 뜯어보니 10곳이 신계약 늘었는데 CS는 줄었다. 이런 기사의 타이틀을 돌고 제가 이제 2024년 생보사 22개를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해 봤습니다. 이 자료가 뭐 사실 우리가 정보 차원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어디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한종에 보고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업계가 어떻게 뒀다, 숫자가 높다, 낮다, 유지를 어떻다, 못다, 손해율이 어떻다, 이런 얘기 속에서 실제로 연간의 경영 실적이나 결산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우리 보험 저널만이 가지는 정보성 차원에서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분석을 뭐 반기 아니면 연 단위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22개 생보 사전 뭐 기본적인 얘기 먼저 드릴게요. 보험이나 뭔 사업이든 간에 신경을 계속하고 기존에 있는 거에다 보면 누적해서 뭐 한 개 팔고 두 개 팔면 세 개 되고 뭐 이런 YTD 누적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뭐 CSM은 아시죠? 보험 팔아서 벌어들여지는 보험사의 미래 이익인데 신격은 뭐 엄청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 뭐 최고 역적이라고도 했는데 거꾸로 CSM이 준다는 건 보험료이 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잔뜩 팔았는데. 근데 그것도 10곳이나 22개 중에 절반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뭔 일일까? 뭔 일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IFRS 첫 해액 했었죠? 뭐 잔뜩 해가지고 뭐 조단이 막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준 거죠. 왜 줄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과정 현실화를 권고하면서 니네 그 해지율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이거 조정해라 상품이. 왜 너무 높으면 이게 이제 상품에 따른 특성이죠. 종신이나 정기보험의 무저해 상품은 무저해리는 초기 납입기간 이후에 이제 그 납입기간 보험료 낸 보험료 대비 이제 그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뭐 적잖아요. 이 기간을 지내서 일정 기간 유지해야만 이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예, 일정 기간에 쓰는 돈은 다 사업비나 이제 영업비, 영업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할 돈은 이제 그 돈이 뭐 5년 납이다면 5년 납 이후에 계약이 유지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면서 투자 운영을 해서 이제 그 수익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그런 수익률을 설정하면서 가정하고 이제 상품 판매 이익률을 계산할 때 그 가정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축성 상품의 성격인데 와 이거 5년 시점이나 뭐 10년 시점에 5년에 100% 되는 이전에 보험 해지율을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100% 주고 지금 50인데 1년 있다 100% 주는데 그걸 해지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그 현실적인 가정을 하라고 금감원이 지시를 했었죠. 지난해 11월, 12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반영한 거예요. 전 보험사들이. 전 생보사들이 반영한 거예요. 뭐 손보 쪽은 일부 반영 수용 안 하는 데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저해지나 경연정의 비중이 이제 이게 한 여기도 한 60% 되잖아요. 있는 다 보니까 이제 그 비중이 높은 거에 그 대리적 가정을 손대니까 이제 CSM이 준 거죠. 10개 사가.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의 이익이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CSM의 이런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이익이 준 거지. 지금 당장 2024년 이익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요. 2024년은 이거 먼저 숫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보험료은 4조 2,600으로 4조 2,625억. 전년 대비 줄었어요. 아까 이게 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애실차 이슈입니다. 애실차. 아까 삼성도 애실차가 있었죠. 예산 보험금과 사업비가 불규칙적으로 일회성으로 생기면서 뭐 엄청 줄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삼성 금액 정도 준 금액이에요.
삼성 준 금액이 이제 내표로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는데 삼성의 준 금액이 이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나타나고 투자이익이 늘었죠 엄청 1조 4,105억이나 늘면서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은 개선됐습니다. 5,482억이 개선돼서 생포사 전체전은 5조 6,374억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볼게요. 10곳을 숫자만 열어볼게요. 조금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CSM 기준으로 한 겁니다. 미래 이익으로 CSM 기준. 여기에 CSM이 엄청나게 높죠. 12조 9,020억. 삼성 1등이죠. 근데 이제 이 예실차가 있다 보니까 이 그 보험이익이 이제 죽어가지고 신한의 자리를 뺏겨준 거죠. 이게 작년에는 그 조가 넘었어요. 1조 6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 게 좀 준 거죠. 근데 이제 투자 이익이 늘면서 당기 순이익은 늘었죠. 도단이 이걸 유지한 겁니다. 투자 이익이 이제 어쨌든 이런 이익이 있는 김에 이제 그 주규칙 바운드했던 비용을 뭐 4분기에 부킹한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자, 한화. 야, 삼성이 그래도 이제 다 이익이죠. 뭐야, 몇 군데 손해나는데 포본이었는데 파리바, 까디프 이 세 군데 빼놓고 이제 순이익은 다 이익이고 대신 이제 보험 팔아가지고 보험사가 보험료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기 직전 받은 돈을 가지고 쓰고 남고 보험 준 돈을 빼고 보면 이제 이 마이너스 나는 데가 네 군데 거의 뭐 단기 순이익 나오는데 네 군데로 나왔고요. 투자 쪽은 또 마이너스 나는 데가 지금 두 군데네요. 농협하고 어? 하나생명 투자 쪽 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그만데 난 거고 이렇게 보고 있자 하니까 지금 아까 말했죠. 그, 그 마이너스 난 데가 10군데나 된다. 다시 들어가 보면 그 CSM 미래 이익이 줄어든 게 10군데다. 그 10군데가 어디냐? 한번 보시면 하나, 나이나, 흥국, 푸본, 현대, 아이언나이프, 교라이프 10개사입니다. 왜 이런 회사들이 마이너스 났냐면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이 이제 그동안 너무 그 낙관적으로 본 부분을 보수적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미래 이익이 줄겠죠. 이런 회사들은 미래 이익이 지금보다 이제 준다는 얘기. 그러면 미래 이익이 줄면 뭐라겠죠? 이제 회사들은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미래 이익이 그만큼 예전에 생각보다 확 1년 전에 IF 그첫 해보다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일단 맞추고 시작돼야 된다는 뭐 회사 전략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CSM 상각률은 거의 비슷해요. 상각률은 비슷하고 이제 나인하나 이제 그 갱신형 상품 판대는 논의로 하고요. 상각률은 10.3%로 비슷합니다. 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유지율 수준과 상품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상각률이 비슷하면 뭐가 있죠? 아까 그 보험 이익을 구성하는 게 뭐가 보험료 수익과 그다음 보험금 지출, 사업비, 보험금 그걸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걸 얻게 되는 이익의 상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각이 안정적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상각에 지금 연마다 6조 1,308억을 생보사가 상각하고 있잖아요. 이 상각이 안정적이다는 거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이익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CSM에서 이거를 그 보유 기간으로 나눠준 잔존 기간, 계약의 잔존 기간, 평균 계약이 유지되는 보유 계약 기간으로 나눠주면 이 상가격이 나오는데 이 상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상품 포트폴리오나 볼륨이나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CSM에서 이 10군데 떨어진 회사들은 신계약으로 일으킨 그 CSM보다 지금 계리적 과정의 해지율 과정이나 이런 그 위험률 과정, 사업비 과정의 변동분으로는 그 변동분을 신계약으로 커버하지 못했다 보니까 CSM이 전년대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점 전년 수준하다. 부로 증가하면 상각률 차이가 이게 지금 내 평균은 그렇습니다. 평균으로는 똑같다고 그랬지 뭐 회사대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까디프 뭐 이런 율들 12점 10.7 상각률 요게 어깨 평균을 넘는 거죠. 이게 이제 평균을 넘는다는 건 비갱신형 상품이 있다거나 이게 계약이 일시에 어떤 그 보유 한마디로 계약 잔존 기간이 계약 만기 보유 계약 만기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다이나생명이 이제 갱신형 보험 많이 팔고 있고 까디프나 이런 부분에 이게 유지율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높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룰이 높아지면 그 요질이 낮으면 그 보유계약의 잔존 만기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각이 N이 예를 들어서 7년 평균 보유계약 평균 유지 기간이 7년인데 갑자기 5년으로 줄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5년 나눈 것과 7년 나눈 거가 어떤 게 높겠어요? 5년이 높으면 율이 높아지는 거죠. 상각률이 높아지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그 보험이익과 투자이익, 보험료 받아가지고 보험금 보험료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 쓰고 보험금 준 거, 그 다음에 그 받은 돈으로 투자이익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나이나 순입니다. 그게 이제 이거 빅5가 이제 보험 영업 순이익이고요. 보험 영업이익 보험이익과 보험 영업이익은 다릅니다. 보험이익은 아까 말해도 그냥 보험료, 보험 팔고 나무 벌어진 돈과 뭐 사업비, 보험금 나눈 거고 그거의 이익이고 투자 이익은 그걸 굴려서 얻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 이게 금액이 보면 뭐 1조 8천억 정도가 있는데 뭐 삼성이 독보적이죠. 삼성 그다음에 거의 2배 반밖에 안 되죠. 되고요. 예실차.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실차의 이슈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예실차는 뭐예요? 아까 그 예실차는 이게 예실차가 크면 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면 왜 예실차는 뭐예요? 예실차의 산식이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 발생 보험금과 발생보험 이게 이제 예상보다 더 컸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 그게 지금 6조 4,919원을 예상해 삼성 6조 7,146원 있다는 건 이건 결국은 이 보험료 수익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험금 비용 이건 지금 이 보험금과 발생료가 비용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플러스면 뭐 수익적 요소고 마이너스면 비용적 요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실차 관리가 중요하다. 예실차 많이 들어보시고요. 예실차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금의 추정, 그다음에 해지율, 해지율 차이로 인해서 예상보다 뭐 보험 해지율이 낮게 받는데 해지율이 높아서 손해율이 보험금이 더 나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험금이 보험금과 사업비 차이는 그대로 저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 해당 연도에 손익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예실차가 금융당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예를 그 약간 예실차 5차 그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벗어난 회사들이 이 DB, 흥국 이런 회사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왜 이제 신규약이 늘었으면서 CSM과 보험이 줄어든 회사도 있잖아요. 아까 CSM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아까 무저해지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 보험이익이 준 이유는 뭐예요? 보험금과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가 아니 보험금과 사업비가 예상보다 많았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이 준 거고요. 일단 어쨌든 그 산출과 이게 지금 현재 약간 물말을 썼지만 CSM 산술 보수화로 일어난 건 CSM이고 영업이익 이 부분은 이제 해지율 이런 예상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일으켰다는 거지 이게 뭐 다
이쪽에 반영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해약률이 높고 손해율이나 사업비율이 상승하면 CX 확보금의 상각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달라지는 건 이 확보 금액이 줄면 상각률이 낮아지면 이게 이제 보험 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신계약을 허벌나게 팔아서도 그 보험 이익도 큰 그 도움이 안 되고 전년 대비 그 다음에 CS 미래 이익도 도움이 안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이제 조금 올해보다는 해지율과 손해율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